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인생 공부, 오늘 같이 해볼 인생 수업은 초큼, 조금보다 더 조금인 게 초큼이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초큼 비쌉니다. 그만큼 수업의 퀄리티가 높다. 그래서 꼭 끝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삶에 꼭 적용해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제는 체감적 비교 뽀개기입니다. 아주 박살을 낼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참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해요?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쓸모없는 비교가 80%라서 문제인 거죠. 쓸모없는 비교가 80%다. 정작 도움되는 비교는 20%도 안 될 거다. 뭐 이게 제 의견이지만 오늘 체감적 비교, 그러니까 정량적 비교는 뭐 예를 들어 저기는 5골을 넣습니다. 우리는 10골을 넣습니다. 이건 2배 잘한 게 아주 정량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감적이라는 거는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 제가 더 잘난 것 같아.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체감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 때려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진짜 조금 비쌉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가 오러다 데이 때 너무 좋았는데 Q&A 때 많이 받았거든요, 질문을. 근데 되게 비슷한 게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거기가 1시간으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도 해드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러다 데이가 끝나도 이렇게 질문을 몇 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인생 공부를 해볼 텐데 꾸꾸님이 써주신 글인데 진짜 이 짧은 글에 우리 꾸꾸님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 꾸꾸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는 워킹맘은 항상 가산점을 드립니다. 진짜로 워킹맘은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떤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꾸꾸님 진짜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뼈를 좀 때려드리면은 요 짧은 글에 정말로 비논리가 이렇게 칼춤을 춥니다. 칼춤을. 진짜 비논리가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없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은 열심히 하려 노력하지만 성과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마음 컨트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요것만 해도 다 질문 없다고 치고 요것만 해도 일단은 열심히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보일 때 얼마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생각보다 본인이 따져보면 비논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연 열심히가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과정에서 노력이 보여야 되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일이 다 끝나도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고 다른 거랑 연결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죠.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실패해서 배움이 있으면은 결국에 다른 실패와 연결되면 심지어 성공이 될 수 있고 다른 성공과 연결이 되면 성공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 한 문장만 봐도 그렇죠. 비슷한 나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미혼 친구는 같은 일에 성과를 내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이제 승승장구고 얼만큼 미혼 친구가 잘 나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미혼 때문일까요? 미혼 때문일까요? 이것도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루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꾸꾸님은 루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루저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본인의 존재 자체가 루저가 아니고 본인이 태도로서 본인 삶을 루저의 삶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왜냐면 일단 일하는 엄마는 그냥 일단은 다 80점 이상 먹어야 돼. 제가 볼 때.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80점 이상. 일하는 엄마는 제가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목표로 하는 일로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요즘은 그냥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면 모두가 행복할 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꿈을 꾼 게 아닌가. 이것도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요? 모두가 행복하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요? 응?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하나 그러면 그냥 다 맞다. 꾸꾸님이 맞다고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엄마로서 뭔가 미혼이랑 비교했으면은 뭐예요? 양육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게 꾸꾸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노력을 하면은 미혼 친구는 성과를 내는 거로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빼면은 자기도 승승장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저는 남편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려고 그랬어요. 아내랐으니까 남편분한테 양해를 하고 우리 가족의 성공을 목표로 한 다음에
남편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요거 오늘 하나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비교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유튜브가 미국에도 있나 저는 좀 궁금할 정도예요. 잘 요번에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체감적 비교는 여러분 퍼센트의 영역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느낌적으로 잘난 것 같아요. 뭐 10% 잘하는 것 같고 1.1배죠. 뭐 20%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의 영역은 1, 2, 3, 4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배로 잘하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거는 좀 눈에 확실히 보이죠. 이거는 단순히 체감은 아니죠. 뭔가 이제 결과값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의 영역. 와, 이 사람은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 이제 그런 건 이제 10배, 100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퍼센트의 영역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체감적 비교라는 거는 아까 꾸꾸님이 하고 있는 비교는 보통 다 퍼센트의 영역이고 이거의 핵심은 인지예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인지 영역입니다. 여기서 뭐 돈 이런 걸로 표현 안 하셨잖아요. 승승장구래요.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할 때 꼭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뽑는 사람들. 누구? 워킹맘. 하늘이 쪼개져도 뽑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왜? 저는 워킹맘은 뭐 집에서 양육해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사라는 거는 뭐랄까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단순히 가사 말고 가사는 아니고 양육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스페셜한 정신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이가 이렇게 술술 크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이를 돌보는 아빠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 대단한 겁니다. 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유독 스페셜로 제가 꼽는 집단이 뭐다? 워킹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하면서 아이 돌본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람 예를 들어 이분이 조금 잘해서 뭐 차장이고 이분이 완전 똑같은 회사인데 과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미혼이에요. 이분은 워킹맘이에요. 나는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고귀한 일을 하면서 뭔가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되게 비슷하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김주현 이사가 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삼형제의 엄마라서 그래요. 그냥 이거는 다 깨갱해요. 그냥 애 키워본 가족들은 삼형제는 그냥 다 깨갱합니다. 난이도가 장난 아닌데 대단한데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물어봐요. 우리 이제 일하는 친구들, 이제 동생들, 이제 동료들, 그 김주현 이사님이 어떻게 새 키우면서 일하냐고. 다 된다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에 제가 워킹맘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산점을 더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젝트에 뽑히는 건 다음에도 뽑힐 거예요. 싱글맘인데 워킹맘. 뭐 난이도가 너무 높죠. 요번에도 2분이나 뽑았어요. 그걸 2분. 요번에 이분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대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번에 멘토링 프로젝트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3남매 어머님이 계세요. 3남매 어머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대단하고 제가 진짜 멘토링 프로젝트 여러분 의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억대 연봉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가장 애정이 많냐? 우리 3남매 엄마한테 애정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이렇게 뭐랄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를 제가 가장 이렇게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뭐 너무 많아요. 근데 봐보세요. 3남매 엄마예요. 이것만 해도 일단 난이도가 높죠. 근데 3남매 어머님이 2분이나 계세요.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에. 근데 싱글맘이에요. 난이도가 이제 극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0.01%의 난이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적이 중국인이세요. 그래서 한국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이제 뭐 제가 전후 사정은 모르는데 이제 헤어지셨겠죠. 근데 아이들 국적은 다 한국이에요. 그래서 3남매 한국 아이들을 중국인 엄마가 뭐 본인도 알겠지만 한국말이 100% 되지도 않아요. 잘하시는데 100%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키워요. 제가 그래서 따로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 그거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 데일리 리포트 보잖아요. 새벽에 배달도 가시고요. 새벽 알바도 하시고요. 뭐 어디서 알바도 하시고요. 이제 중국 분이니까 이제 그 언어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하시고요. 바이링걸이니까. 근데도 저는 그거 해도 제가 아무리 주판을 튀겨봐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 문제 없대요. 절약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선 다 그 얘기하죠. 다 숙연해져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승승장구하는 것 갖고는 누군가를 숙연하게까지는 못해요. 부럽게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위대함의 영역으로 가면은 숙연해지게 합니다. 사람이. 그게 뭐예요? 스케일 영역이에요. 너무 사람들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걸 해낸다? 정서적인 걸 해낸다? 10배, 100배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퍼센트의 영역은 대부분 보통 인지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먹으면은 저 비교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포커싱하는 게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커 보이기 때문에 저 친구의 배경은 모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이 미혼 친구는 이 꾸꾸님을 엄청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도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언제 그러지? 나는 이제 그 기회를 놓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중한 거를 소중하다고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퍼센트 영역이 대부분의 이제 인지 영역이기 때문에, 퍼센트 영역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 내가 나를 어떻게 아끼냐, 내가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냐, 그런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한 50% 이상의 비교가 여기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레벨의 영역은 이제 능력 실력의 차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나와서 뭔가를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서울대 빨로 잘하네. 저 이런 소리 진짜 개소리 싫어하거든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거기서 학점 받고 졸업하려면 또 얼마나 힘든데요.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은 딴 사람이 10대 때 20대 때 놀았을 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발산한 빛에 대한 보상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때 노력 썼어야겠네. 노력, 실력, 능력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서태웅을 강백호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3배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그냥 부러워하죠? 그럼 제가 볼 때 병 걸립니다. 이거는 병 걸려요, 병. 그래서 레벨의 영역은 이제 진짜로 내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심지어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나는 왜 저때 안 했을까? 늦지 않았다. 나도 시작하자.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의 영역은 뭔가 진짜 아니면 간단하게 말해서 친구가 떼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운이 되게 커요. 되게 커요. 그다음에 친구가 뭔가 되게 해탈한 것 같아요. 뭔가 엄청 행복해 보여. 그거는 그 친구의 새로운 철학이 정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 관점이 바뀐 거고,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가.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단순히 노력과 실력으로는 안 된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성공 엄청 하고 있거든요.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제 성공의 60% 이상이다. 왜? 나한테는 하늘에서 고영성이라는 작가님이 옛날에 제가 전화번호에 뭐라고 적어놨었냐면은 제갈공명이라고 적어놨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파운딩, 이게 이제 막 초기에 이제 막 달려나갈 때,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 때. 근데 이제 고영성 작가님이 우리 대표님이잖아요. 그 제가 고영성 작가님 고영성이라고 안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세종대왕이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위인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고 조금 아쉬워. 왜냐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전 세계적으로 몇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세종대왕. 그래 딱 맞네, 지금 설명이. 세종대왕. 그러면서 영어 이름이라고 적어놨어요. 영어 이름은 뭐냐면은 팀 쿡이라고 적어놨고, 스티브 잡스 말고 팀 쿡. 제 팀 쿡이 대단한 CEO거든요. 진짜 스티브 잡스도 대단하지만 저는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 스티브 잡스랑 거의 저는 팀 쿡이랑 동급이라고 보고, 돈 번 것 따지면은 팀 쿡이 더 잘 벌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외국 가서는 팀 쿡이라고. 유치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적어놨냐?
저는 하늘에서 세종대왕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 인생은 60%. 근데 왜 40% 되냐? 제가 고 작가님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고 작가님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세종대왕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미친놈 90명을 만났어요. 그 정도 만난 것 같아요. 100명, 200명은 아닌 것 같고 한 100에서 50명 사이에 미친놈을 만났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또 좋은 분들도 또 많이 만나고 또 50명, 100명 만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에요.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고 작가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저는 잘났는데 딱 그래요. 이분이 그 꾸꾸님이 내 친구예요. 꾸꾸님이 날 보고 있는데 신 박사는 승승장구한 거 있어요. 운이 좋은데 뭐 어떡하라고. 응?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배 아파해도 병난다. 근데 이분의 지금 고민은 어디냐면은 꾸꾸님의 고민이냐면 여기 퍼센트 영역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자산이 요즘 탁 지나가듯이 말하면 저는 순자산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1호 보물하면은 물건 중에 1호 보물하면은 제가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진짜 물건으로 1호 보물이 뭐냐면은 우리 딸이 작년에 그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유화로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10억이 안 사겠지만 저는 당장 뭐 가갖고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오늘 제가 만약에 페라리 사고 싶다 살 수 있거든요. 일시불로 현금으로 살 수 있거든요. 페라리 5억 정도 하나요? 5억 있으니까. 그 대신 나머지는 힘들게 제가 현금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지금. 뭐 할부로 사면 되겠네. 맞아. 할부로 살 수 있네. 중고 사면 되겠네. 중고. 람보르기니 이런 거 중고는 뭐 5억 택도 없이 안 할 테니까. 연식된 거 하면은 뭐 1, 2억이면 사지 않나요? 뭐 당장 지금 가서도 그냥 카드로 긁어서 살 수 있거든요. 의미 없어요, 저한테. 전혀 부럽지도 않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큰 거는 뭐냐? 우리 딸의 그림, 유화 그림.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메트로폴리탄 옛날에 박물관도 가고 뭐 프랑스 갔을 때 박물관도 가고 이집트 갔을 때도 박물관도 가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뭐 좀 미술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저는 유명한 분들이 저 초청해줘 갖고 전시회도 많이 갔는데 저는 우리 딸 때문에 그림으로 전 이거 말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데 치유받는다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림으로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 우리 꾸꾸님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이런 인지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실력이 뛰어나죠? 이게 아까 잘 만든 그래프예요. 만약에 본인이 실력이 뛰어나면 2배, 3배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양육에서 뺏기는 시간이 예를 들면 일주일이 우리가 일주일에 주 40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면은 요 40시간에 한 뭐 35시간을 양육으로 쓰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요 35시간에서 요 35시간에서 만약에 미혼이면 더 할 수 있는 게 35인데 이게 한 배가 아직 차이가 안 나거든요. 총 80시간을 따졌을 때 과연 이 승승장구가 진짜 미혼 때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김주현 이사는 어떻게 승승장구하는데요? 제 주변에 워킹맘들이 너무 많거든요. 워킹맘인데 아이 막 그거 ADHD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아이 자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아이가 막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 못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자녀분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런 분의 이제 동생이 다운 증후군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만 보고 쟤는 승승장구하는데 이거는 뭔지 아세요? 치사한 합리화라 그래요. 치사한 합리화. 이거는 좀 제가 심리학적 용어 만들어 볼게요. 무의식적 치사한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의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흑인 파이터가 있어요. 그 존 존슨가? 이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자기는 전전날 일주일 전에 술을 진창 마시면서 파티를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파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 거는 파티 때문이다.
합리화시키려고. 그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꾸꾸님 상처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킹맘은 그냥 짱이 아니라 슈퍼짱이다. 슈퍼짱이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구글이 놀라운 결단을 했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난리 났지만 미국은 더 크게 난리 났었잖아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다 재택근무로 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글이 평가 잘하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구글에서 워킹맘들이 항의를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요번 연도는 인사 평가가 없어야 된다. 왜? 워킹맘이 너무 불리하다. 워킹맘이 너무 불리하다. 왜? 아무리 자식을 똑같이 키운다고 해도 엄마 손이 무조건 더 많이 가겠어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은 엄마 손이 무조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구글에 다니는 능력자 워킹맘들이 이번 평가는 우리가 집에만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진짜 하기가 어렵다라고 구글이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럼 구글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받아들입니다. 구글이 그걸 인정해줘서 1년 동안 고가를 매기지 않아요. 누가? 그 빠꼬만 구글이. 그러니까 워킹맘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는 거를 구글이 인정해 준 거예요. 저 같은 쩌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워킹맘은 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다 대단한 거예요. 아빠도 대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대단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어떤 카테고리를 뭐 워킹 아빠, 워킹 엄마 뭐 다 하면은 워킹맘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잘 나가는 CEO 중에 막 자식이 막 4명이고 5명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연히 저는 양육이 너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꾸님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플로우가 한 줄 한 줄이 진짜 한 줄 한 줄이 다 따져볼 만큼 비논리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고쳐줄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 뭔데 네가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냐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욕하시고 기분 좋으시면 막 욕을 막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꾸꾸님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면서 뭐 워킹맘뿐만 아니라 이런 비교의 영역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내가 어떤 미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그 신영준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EX인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는 여러분 나 자신만 해야죠. 나 자신. 그다음에 건설적 비교. 저는 고 작가님이랑 비교하거든요. 누가 더 운동 열심히 하나. 아주 건설적인 거죠. 건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딴 채널이랑 비교하거든요. 따라잡으려고.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비교는 꼭 해야죠. 그럼 레퍼런스죠. 그래서 우리 꾸꾸님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오로라데이 때 질문을 캡처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개 더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대한민국 워킹맘 모두 다 화이팅이다 라고 다 화이팅이다. 진짜 다 짱이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죠. 풀타임 맘도 다 대단한 거예요. 풀타임 맘도. 근데 풀타임 맘은 이제 애가 독립을 하면은 확실히 자유로워지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상받습니다. 진짜로 다 보상받습니다. 왜냐면은 뭐 독립해도 뭐 앞으로 살날이 30, 40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되게 자유로워지셔서 제 주변에 애 다 키우시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주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일을 시작한 분도.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엄마는 다 짱이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엄마는 다 짱이다. 아빠도 짱이다. 아들 딸들도 다 짱이다. 우리 다 짱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